자, 이런 시험에 이어서 실무시험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수험번호는 자동으로 뜨고 여러분 이름하고 문제 유형은 A형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감독권 확인 번호 93번. 그러면 주식회사 현재전자 요거 로그인해서 프로그램 켜놓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현재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당기 제11기, 회계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소음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물음에 답하시오. 1번, 당사는 인테리어 지급 비용을 시설장치로 등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과목을 추가하시오. 자, 커서를 개정과목 및 개정과목 등록 여기에 들어가서 코드 217을 치면 여기에 아마 회사 설정 개정과목이 뜰 겁니다. 그러면 요 오른쪽 와서 개정과목 코드에 가서 자 시설장치 요거를 입력해 줍니다. 217번 자 코드 217번 자리에 가서 그 다음에 성격이 뜰 거예요. 그러면 1번 상각 그리고 나서 밑에 현금 적요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적요 넘버 안에 가서 1번 그리고 인테리어 대금 현금 지급 자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만 해주고 엔터 치면 자동 저장됩니다. 자 이거는 뭐 거저먹기 문제고요. 자 그다음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입력된 내용 중 수선비가 230만 원이 아니라 320만 원이고 차량 유지비가 320만 원이 아니고 230만 원이다. 두 개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만 바꾸는 게 아니고 다른 장부 재무제표까지 다 손을 대야 됩니다. 지난번 그 68회처럼. 근데 여기는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죠. 같은 비용끼리 금액을 바꿔치기 한 거니까. 그래서 원래 보면 수선비가 230대 있는데 자, 요거 고친 화면입니다. 320으로. 그 밑에 차량 유지비 320을 230으로. 자, 바꿔치기 된 거라서 요것만 고쳐주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다음 내역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코드 200 맨 밑에 가서 00218 등록을 합니다. 거래처명, 자, 주식회사 주미전자.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로 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쪽에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1258 12518. 그 다음 대표자명 한주미. 자, 그냥 엔터 치면 끝입니다. 자, 이거는 금방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부터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말 것. 8월 27일 영업부입니다. 임직원이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1금융의 확정급여형. 요게 상충되는 게 또 뭐 있었죠? 확정기여형. 자,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금액 중 10만 원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다. 자, 대변의 보통예금은 알겠는데 자, 950만 원. 차변에 뭐라고 적어야 될 거냐. 자, 어떤 방법이냐에 따라서 퇴직급여로 그냥 끝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퇴직연금 운용자산하고 수수료 비용 별도로 영업부 거니까 판매비 관리비 수수료 비용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돼요. 헷갈리잖아요, 항상.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확정기여형은 사회적립제도 둘 다 사회적립제인데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고 회사에 맡겨버리면 회사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니네가 알아서 근로자 너네들이 선택한 뭐 금융기관 투자신탁이나 여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할 것. 회사가 망하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 제일 간단해요. 회계 담당자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지금 이번 문제에 나온 거죠. 자, 이건 기업에서 관리합니다. 퇴직연금 불입할 때 퇴직연금 운영자산에서 각 직원별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통장에 불입해 놓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부담하고 직원들 월급서도 공제하고 해서 거기다가 보통 뭐 8점 몇 프로 정도 뭐 9% 이렇게 넣는데 자, 그 다음에
연말 결산 가서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퇴직연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별도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직원 퇴사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없애주고 퇴직연금 운용자산도 그만큼 줄여주고. 이 자산은 회사의 현재 회사에서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지만 이게 우리 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연말 되면 불입할 때는 매달 불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산은 우리 게 아니다. 요거 뺄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직원들 퇴직금 매달 불입한 금액 여기다가 딱 적어 놓는 겁니다. 비용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요 자산은 요거 퉁치면 아무것도 안 남겠죠. 그래서 직원 퇴직할 때는 요거 퇴직한 만큼 없애주고 운영자산도 퇴직한 만큼 없애주고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은 요 방법을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수수료 950만 원 중에 수수료 10만 원 빼야 됩니다. 그럼 940만 원.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근데 요거는 영업부 직원에 대한 거니까 1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로.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급여형이면 회사에서 관리한다. 기여형이면 외부에 그냥 그 기여 실적에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급여형보다는 수익률이 적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일종의 그냥 안정적인 정기 적금. 기여형은 실적에 따라서 펀드처럼 실적에 따라서 받는 거. 그래서 기여형은 퇴직급여,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9월 11일 상품 매입에 따른 택배 요금을 다음이 증빙과 같이 우체국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쭉 보니까 얼마예요? 비용 430만 원. 430만 원을 택배 비용으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매입할 때 들어간 택배비. 매입할 때는 매입 재비용으로 해서 상품 금액에 다 포함시켜야죠. 택배비가 뭐 한두 푼도 아니고 4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차변에 상품에 포함해야 됩니다. 430만 원. 그리고 우체국에 뭘로 줬어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43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 없고요. 자, 그다음 3번 문제. 9월 19일 유전 기업에서 원재료 400만 원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4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약소금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면 원재료란 자산이 증가하죠. 차변에 원재료 400만 원. 자, 대변에 계약금 지급했던 거 선급금이죠. 선급금에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얼마예요? 40만 원. 자, 요 거래처 입력해야죠. 유전기업. 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약속금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다. 나머지가 360만 원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 마찬가지. 유전, 기업 똑같이 해서 자, 거래처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10월 1일 주식회사 영리한이 외상매출금 중 1,0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고 그러면 현금이죠. 이거는. 현금 1,000만 원. 500만 원은 신한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500만 원. 자, 총 1,500만 원 수금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감소 대변에 외상매출금 1,5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어디에요? 주식회사 영리한.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10월 31일 매출처 대현전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외상매출금 안타깝지만 없어져야 되겠죠. 장부에서. 못 받게 됐으니까. 2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 원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차변에 와서 50만 원. 그럼 나머지 150만 원은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대손 상각비 150만 원. 자, 됐고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에요? 주식회사 대현전자. 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분계 일반전표 입력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여기 생전 처음 보는 계정 과목이 한번 나왔습니다. 11월 17일 제품 한 개 원가가 30만 원짜리 매출 거래처의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견본비 계정으로 할 것.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견본으로 하나 보내달라고 하면 앞으로 큰 거래처가 될 것 같으면 하나 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견본비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견본비 금액 30만 원짜리 원가로 줘야죠. 뭐 견본으로 주면서 마진 붙여서 팔 수는 없으니까. 자, 계정 과목 뒤져보면 842번 견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대변에 이거는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죠. 그러면 판매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이지만 이거는 그냥 매입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준 거예요. 원가로. 그러면 매입했던 거에서 뺍니다. 제품 30만 원. 그렇다고 여기다 매입 환출 매입인을 이렇게 적을 수도 없어요. 자, 제품 30만 원 했는데 이렇게 판매용으로 매입했던 제품을 견본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준 경우에는 적요란에다가 여기 자 입력을 했을 때 제품 대변에 적요란에 가서 8번을 선택합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요거 아직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판매용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 직원들한테 그냥 너희들 명절 때 가져가라고 하나씩 준다든가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갖다 써버린다든가 자, 또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에 타 계정으로 대체 그러니까 제품이 없어지고 타 계정 뭘로 바뀌었어요? 견본비로 바뀌었죠. 그러면 타 계정으로 대체액도 8번, 9번이 있습니다. 9번에는 타 계정으로 대체액 손익계산 타 계정에서 대체액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헷갈려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타 계정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거 제품을. 반대로 제품이 갔다가 죄송한데 그냥 들어온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 줬는데 누가 공짜로 줬는데 마다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타 계정으로 회사 내부에서 쓰려고 제품을 판매용으로 가져온 거를 회사에서 그냥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다시 창고로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원위치 할 때는 9번 타 계정에서 대체액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이 경우에는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타 계정으로 보내고 견본비로 보내고 비용 손익계산서 반영분 8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견본비인데 매출거래처니까 요거 견본비도 아마 500번대, 800번대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800번대 판으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매입 매출전표 입력 가볼게요. 요즘 들어서 세금계산서가 많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9월 23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한 부품. 소망자동차에서 55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냥 50만 원, 5만 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그럼 미지급금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라. 다시 말해서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수익적 지출이다. 그래서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 자, 이 정도만 알고 외상비수금 아직 돈 안 줬다 이 말이죠. 세금계산서 더 볼 거 없고요.
자, 여기다가 바로 거래처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입 유형 50번대로 가고 뭐 특이사항 없죠. 그럼 51번 과세로 갑니다. 자, 51 과세로 가고 공급가액이 아까 50만 원에 5만 원이죠. 50만 원에 부가세는 5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소망자동차. 전자세금에서 받았죠? 여. 그러면 자, 차량 유지비를 하라 그랬습니다. 차량 유지비 50만 원에 부가세가 있었죠. 세금도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5만 원 해주고요. 자, 대금계정 다음 달에 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옷이 5만 원. 자, 그러면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뭐 현금 외상에 해당 안 되니까 혼합.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정답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소망상에 돼 있는 소망자동차 있는데 이거 엔터 치면 자동으로 다 뜨니까 자동 연결되니까 따로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거래처가 다른 경우 카드 회사가 들어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만 별도로 거래처를 바꾸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엔터 치면 됩니다. 그냥. 자, 됐고 2번 문제. 10월 20일 당사는 판매 부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 렌탈에서 복사기를 임차에 사용하고 있다. 10월분 사용료로 33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3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에 이거 3만 원이죠. 공급가액은 30만 원. 자, 지급하면서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회사는 임차료 계정을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임차료 하면 건물 임차 요것만 다 생각했죠. 요즘 요거 렌탈 많이 씁니다. 복사기 같은 거. 그래서 임차하는 경우 요것도 임차료로 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유형은 매입 유형에 들어가고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그러면 현금과세 몇 번이죠? 현금과세 현과 61번. 61번 현과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거래처는 창조 렌탈. 요즘 창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싫어하는 단어인데. 자, 전자는 없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그러면 자, 임차료로 차변에 임차료 30만 원. 그다음 부가세 대급금 3만 원. 그리고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 33만 원. 자, 여기 현금이 있으니까 분계 현금. 근데 최근 들어서 정답지 보면 현금 또는 혼합이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원인을 모르겠어요. 분계 유형은 분명히 세 가지 중에 네 가지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중에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문의를 해도 거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이유를 말을 안 해주네요. 출제위원들이 뭔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도 만일에 또 언제 이게 또 변심할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현금일 때는 현금, 외상일 때는 외상.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럼 혼합해버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안 되면 감점 1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1점이 어디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 문제. 자, 3번. 10월 30일 영업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땅나라로부터 토지를 5억 8천만 원에 매입. 그럼 매입 유형인데 자, 여기 이 문제의 함정을 조금 파놨습니다. 우선 영업부 업무용 건물이죠. 토지. 업무용 토지는 우리나라 법으로 면세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업무용은 그건 투자 자산이니까 투기 목적이니까 그건 안 되고 업무용으로 토지를 산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 면세 몇 번이죠? 53번. 면세를 선택해 줘야 되고
자, 금액은 그러면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죠. 그래서 전자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전자계산서. 그러면 금액은 5억 8천만 원이고 부가세는 없습니다. 거래처는 땅나라. 자, 전자계산서 전자자는 들어갔으니까 여. 자, 그리고 분개할 때 차변에 토지 5억 8천만 원. 자, 이렇게 해주고 부가세는 없으니까 따로 적을 거 없고요. 대변에 3억은 수표를 발행해 줬습니다. 당좌 수표. 그러면 당좌예금 계좌에서 3억이 빠져나가고 3억. 그럼 나머지 2억 8천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지급어음 딱 적겠죠. 이게 함정입니다. 지금 이게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잖아요. 받을 어음 지급어음은 매출 정상적인 그 제품 또는 상품 매입 시 지급했을 때 또는 받았을 때 상품 매매 또는 제품 매매일 때 받을 어음 지급어음이에요. 예상매입금, 예상매출금 하듯이.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나중에 갚기라도 하면 미지급금이잖아요.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미지급금이 됩니다. 자, 요거 지급어음으로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이것도 한 중반부쯤이잖아요. 이론 끝나고. 그래서 약소금이란 단어만 딱 보고는 미지급금 딱 했는데 출제위원은 구덩이 파놨습니다. 요거 한 놈 걸려라. 한 놈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이거 걸렸을 겁니다. 아마. 분개 뚫리면 이건 다 뚫린 거니까. 요 중에 하나 뚫린 거는 감점 1점이라고 그러는데 자, 분개는 혼합이고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요런 경우 약소금 지급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을 받았다. 만약에 반대로 상품이 아닌 토지, 건물. 그래서 나중에 받기로 하다가 아니고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 적으면 그것도 뚫린 겁니다. 미수금입니다. 그때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11월 2일) 당사 제조부는 주식회사 가야상사에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를 1억 3천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 먼저 적읍시다. 부가세 1,300만 원. 10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전자생계선서 전자여 거래처 가야상사 할부대금은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자, 그러면 유형은 매입 유형 중에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 51번이죠. 과세 매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 게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1억 3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1,300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대금은 10개월 할부라 그랬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두 개 합치면 1억 4,300만 원. 분개는 혼합.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5번 11월 8일 수출 대행업체인 거래처 산미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100개를 한 개당 50만 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생계선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10%는 자기합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유형 뭘로 해야 될까요? 일단 매출 유형 중에서 뭐예요? 직접 수출이 아닌 대형업체를 통하니까 영세. 그래서 영세 몇 번이죠? 네, 12번. 영세를 해주고요. 공급가액 50만 원 곱하기 100개 하면 5천만 원이죠. 50만 원. 예. 자, 영세 부가세 없죠. 제로. 거래처는 산미상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생명선서 발행했습니다. 세금은 제로지만 전자생명선서 발행했기 때문에 여. 자, 그리고
요거 제품을 매출한 거 대변의 제품 매출부터 일단 입력해 주고요. 금액은 5천만 원. 대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0%는 자기합수표로 받고 그럼 뭐예요? 현금이죠. 10% 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분계 혼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고 그리고 적요 지금 수출 영세 매출의 경우에 적요 등록해야죠. 몇 번? 정세율 9분 3번 간접. 자, 대행 업체에 맡긴 경우 3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네. 그 다음 6번. 12월 2일 주식회사 상신기업에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를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이번에는 거꾸로 원재료를 상신기업에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전자증서를 발급받았다. 이거 나중에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대금은 아직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았다. 자, 그럼 매입 유형 중에서 자 52번 영세. 그리고 공급가액은 150만 원이고요. 부가세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로. 거래처는 상신기업. 영세율 전자자가 있죠. 그러면 여.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금액은 150만 원. 자, 그리고 대금은 아직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아직 못 줬으니까 자, 외상 매입금으로 일단 해둡니다. 거기서 지급이 되면 외상 매입금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 되겠죠. 요거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뭐 특이사항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까지 다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나머지 4, 5, 6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